생명의 신비로 가득한 세계 자연유산. 광활한 갯벌이 해송을 품고 반짝입니다. 장인의 정성이 한 올 한 올 담겨진 1500년의 문화유산 한산모시의 멋에 취하고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입맛을 춤추게 하는 봄바다의 맛에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풍경 여지도. 오늘의 목적지는 위대한 유산을 간직한 곳 충청남도 서천입니다. 까마득한 갯벌이 마치 부드러운 용단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가지를 뻗은 듯 썰물의 흔적이 가득 남겨진 이곳은 서천의 남쪽이자 금강하구와 닿아 있는 장흥 앞바다인데요. 파도가 휩쓸고 간 길은 날 것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멀어진 아쉬움을 달래주는 눈부신 백사장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기 사는 지가 70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여기 사람들이 모래찜을 했어요. 여기서 저 모래찜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안진뱅이도 일어서 걸어갔다 했어요. 여기서 모래찜 먹고 나서 그렇게 이게 여기 유명했던 데요. 염분과 철분 등을 품고 있어 몸을 정화시켜주는 백사장. 뿐만 아니라 50년 넘게 이곳에 뿌리를 내린 해송들이 청정한 공기를 뿜어내주니 세상에 이런 명당이 없는데요. 빼곡한 소나무 숲이 바닷바람을 막아주고 대신 은은한 솔향기를 내어줍니다. 단단한 모래길을 걸으며 나무 사이로 비치는 바다와 갯벌을 감상하기에도 그만인데요. 하지만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제대로 눈에 담기엔 하늘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숲에서 이어진 스카이워크는 바다로 한껏 뻗어나가 있는데요. 250m가 넘는 하늘길을 걷다 보면 높은 소나무의 가지 끝이 손에 잡힐 듯 우거져 있고 그 구간을 통과하면 때론 갯벌이 물결치는 신비로운 자연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1000년 전에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던 곳이기도 한데요. 한국유사에서도 기볼포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신라하고 당나라의 격전지였습니다. 마지막 격전을 벌이고 결국은 백제가 멸망을 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인데요. 더불어서 또 힐링도 하고요. 이런 소나무의 좋은 기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요. 해송과 바다 그리고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맛보고 달콤한 휴식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정취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이곳은 알록달록한 지붕이 그림같이 펼쳐진 판교 마을입니다. 거리를 걸어보면 더 색다른 풍경이 반겨주는데요. 키 작은 건물들의 빛바랜 외벽엔 예스럽게 디자인된 간판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이라 하는데요. 다 처음 해본 사람들이죠. 저거 할 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얘기거리가 돼서 하여튼 모양새도 우리는 별 느낌 없이 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뭐 레트로하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지내는 중이죠. 사실 이곳은 1930년 장항선 판교역이 개통되면서 큰 번영을 누렸던 곳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주민들과 철길을 따라 오가던 사람들까지 함께 북적이던 마을.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듯 마을의 시계는 지금도 그때 그 시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마을, 그것이 판교마을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일제강점기 쌀을 수탈당한 시대적 아픔까지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낡고 볼품없는 이 2층 집이 당시엔 일본 대지주의 부의 상징이었는데요. 대개 보면 중국인은 이제 보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어려울 거 아니야, 조선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쌀을 빌려야 이제 장려로 이제 고리로 해가지고 나중에 갚을 텐데 농사는 지어주고 오면은 이 사람들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천황폐회 만세 삼창을 해야만 빌려주고 그렇잖아, 안 빌려. 그때 당시 2층 집이니까 위에서 딱 보고 이제 저기들이 이제 집에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지. 때론 울고 때론 웃었던 세월들을 마을 사람들은 술 한 잔에 의지하며 잊고 또 추억하며 살아왔을 텐데요. 어쩌면 이곳의 시간은 멈춘 게 아니라 거꾸로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듯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정겨운 판교마을. 겹겹이 쌓인 세월의 흔적들이 자연처럼 머물러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이번엔 더 오랜 세월을 품은 서천의 보물을 찾아가 볼까요? 모시풀이 처음 발견됐다는 건지산 기슭에 자리한 한산 모시관. 단아하고 우아한 매력이 돋보이는 한산 모시는 마치 잠자리 날개처럼 가늘고 섬세하며 통풍이 잘 돼 더운 여름철에 입기 좋은 옷감입니다. 예로부터 왕에게 진상품으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모시에 대한 역사도 우리 문헌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나라의 모시를 30승 저상단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록상에 나와 있는 1500년 이전에도 물론 직조는 했겠지만 그 기록으로 볼 때 그때부터라도 여기에서는 계속 모시를 짜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곳에서는 모시 역사뿐만 아니라 직접 배틀로 모시를 짜는 진귀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직조 과정 중 하나인 매기는 모시오를 길게 걸어놓고 풀린 실자리가 보이면 삶고 이은 후에 풀을 먹이는 작업입니다. 가늘고 많은 실들 사이에서 끊어진 자리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랜 세월 모시와 함께했던 장인들의 날카로운 눈썰미를 피해갈 순 없습니다. 콩풀을 바르면 새로 이은 자리가 매끄러워질 뿐 아니라 실이 잘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정성스레 맨 모시오를 배틀에 걸어 짜주는데요. 참비처럼 촘촘한 살 사이로 날씨를 끼우고 북에 넣은 시실과 교차해주는 방식입니다. 허리와 발까지 함께 사용해야 하니 무척이나 고된 작업인데요. 모시 한 피를 완성하려면 4,000번 이상의 손길을 거쳐야 할 만큼 정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모시는 그리고 기계로는 못 해요. 전통 배틀이든 계량 배틀이든 다 그냥 수작업이지. 예, 이 모시는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 껍질로 해서 이게 식물 껍질을 말르면 부서져요. 이게 손으로 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끊어지면 힘을 발라서 있어야, 이 침이 없으면 또 모시도 어려워요. 힘이 있어야지. 무려 1,500년을 이어온 소중한 문화유산. 어렵게 지켜온 만큼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바람을 입은 듯 가볍고 자연스러운 못이 살아있는 한산 모시. 그 전통과 우수성을 잇기 위해 오늘도 이곳의 배틀은 쉼없이 움직입니다. 봄이면 더 풍성해지는 서천의 바다.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과 모래가 반쯤 섞여 있어 미각을 사로잡는 싱싱한 해산물들이 가득한데요. 특히 이맘때 홍원항의 어장은 쭈꾸미로 채워집니다. 산란기를 맞아 살이 오른 쭈꾸미들이 알을 가득 품고 있는데요.
다리가 8개인 쭈꾸미는 얼핏 보면 생긴 건 낙지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작고 다리 길이가 거의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본연의 맛을 느끼기엔 샤브샤브만한 것이 없는데요. 먼저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면서도 향긋함을 선물해줄 채소들을 준비합니다. 특히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봄 향기를 듬뿍 머금은 냉인데요. 3월에서 4월 달에는 이 쭈꾸미도 제철이지만은 이 냉이하고 궁합이 또 잘 맞아요. 또 이제 쭈꾸미가 이제 또 크면서도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다고. 그래, 냉이하고 또 같이 곁들여 드시니까 더욱더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밭에서 직접 캔 냉이만큼이나 상큼한 맛을 자랑하는 것은 쭈꾸미 무침. 먼저 양배추부터 오이, 무, 당근, 대파까지 다채로운 색감을 뽐내는 채소들을 잘게 채 썰어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향긋한 미나리와 물에 살짝 데친 쭈꾸미를 함께 얹어주는데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의 양념장을 골고루 버무려주면 쭈꾸미 무침이 완성됩니다.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샤브샤브는 음식이 나가기 직전 손질한 채소와 냉이에 끓는 국물을 부어주고 살아있는 쭈꾸미를 따로 준비해줍니다. 몸집은 작아도 다리 힘은 대단한데요. 드디어 쭈꾸미 봄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어느 정도 국물이 끓었으면 이제 살아있는 쭈꾸미를 통으로 넣어주는데요. 다리 부분은 살짝 익혀서 먼저 먹고 알이 들어있는 머리 쪽은 좀 더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담백한 국물과 어우러져 감칠맛을 선사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별미는 따로 있습니다. 이야, 알 나오는 거 봐. 어우. 요것은 소주 한 잔 겉들이고 안주로 시켰다가 좀 이제 딱 한 잔 딱 먹으면 진짜 맛있다. 꿀맛이에요. 제가 밤새 여기다가 쌀을 집어넣으라고 엄청 욕봤어요. 아, 먹고 싶었습니다. 맛있어요. 고소한 알은 물론 봄꽃처럼 활짝 핀 주꾸미 다리까지 서천의 봄바다를 입안 가득 품어봅니다. 바다의 속살에 촘촘히 박힌 천희의 보물과 500년 동안 피고 진 붉은 꽃잎이 건네는 봄 인사에 가슴이 설렙니다. 못생겼어도 버릴 것 하나 없는 바다의 보양식. 매콤한 아귀 요리로 겨울 내내 잠들었던 미각마저 깨울 수 있는 곳. 다음 주 풍경여지도 충청남도 서천의 두 번째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